네, 안녕하십니까. 코인인사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마운트 곡스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굉장히 좋았다가 오후 들어와서 마운트 곡스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운트 곡스 아주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리자면, 마운트 곡스는 2010년 7월에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였습니다. 자, 거래소는 뭡니까? 저희가 돈을 입금을 하고 그 돈을 바탕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가장 큰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었고, 그 때문에 이제 거래소가 파산을 하는 상태에 놓여졌죠. 자, 그러면 거래소는 파산하더라도 우리가 내 돈을 주고 구입한 코인도 거래소가 보유를 하고 있을 텐데 이거는 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소송을 건 거고, 결국에는 이제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마운트곡스가 갖고 있는 14만 개의 비트코인을 다시 기존 투자자들한테 돌려주는 게 이 이벤트의 골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마운트곡스가 그렇게 14만 개 정도 되면 한국 돈으로 한 10조 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비트코인이 한 번에 시장으로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그걸 계속해서 그 지갑들을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갑에서 오늘 4만 7천여 개의 비트코인이 어디론가 이동되는 게 포착이 되었고, 한국 돈으로 한 3조 7천억 정도 됩니다. 그 포착된 것 때문에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개의 월렛 중에 4만 7천 개의 비트코인을 65NK로 끝내는 월렛 주소로 이체를 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월렛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희들한테 이 세상에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 월렛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바로 분배가 진행이 되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는 월렛인지, 아니면 단순히 테스트를 위해서 특정 월렛으로 잠시 보관하기 위해서 옮긴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계속해서 좀 헷갈려하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그랬었고요. 지금 이 사이트를 보시면, 이 사이트는 참고로 제가 그 동영상 더보기란에 주소를 넣어놨으니까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달 전에도 있었고, 심지어 2주 전에도 있었어요. 7월 5일에도 이제 똑같이 4만 7천 개 정도를 특정 주소로 옮겼었고, 그 때문에 시장이 한번 크게 출렁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4만 7천 개 정도로 옮겼고요. 자, 직접 차트를 좀 보여드리자면, 참고로 이제 그 7월 5일 그때도 이제 그 지갑에서 옮기면서 밑꼬리를 크게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잘 올라가다가 이제 큰 폭의 하락이 장중에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건 이 10조 원의 비트코인이 10조 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이 시장에 뿌려져서 투자자들한테 분산이 돼서 투자자들이 한 번에 그거를 매도를 할까봐 계속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 투자자들한테 옮겨진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테스트용이었으면 이런 식으로 그 물량을 받아서 올리는 겁니다. 지금 그 이벤트가 몇 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뭔가 그 테스트 월렛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포착될 때마다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발작 증세를 보이면서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좀 계속해서 좀 보시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한 1,400조 원 정도가 되고, 1,400조가 조금 넘고, 그리고 하루에 거래되는 거래대금은 한 3.5조에서 5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마운트곡스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한 10조 정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 10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조 원을 다 분산해서 뿌렸어요. 그러면 이걸 받은 투자자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받았는데 뭐 한 5천만 원 됐다. 그러면 그 5천만 원을 전량 다 매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오히려 절반만 매도를 한 다음에 그거를 다른 알트에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냥 비트코인으로 갖고 있는 투자자들도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을 팔아서 알트코인을 사는 사람의 경우에는 시장에 그렇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게 아니죠.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알트 장세에. 그리고 비트코인을 사서 전량 다 팔았어요. 그러면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겠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을 받아서 일부만 팔고 뭐 한 20%에서 30%만 팔고, 왜냐하면 세금 때문에, 세금도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시장에 풀리는 비트코인의 양이 10조가 다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사실 10조 원이 풀렸는데 10조 원이 다 매도가 될 확률이 훨씬 더 희박할 겁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보수적으로 7조 원 정도만 시장에 나올 것이다. 정확히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7조 원의 매도가 발생이 될 수가 있다.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조금 더 덜 보수적으로 본다면 5조 원 정도만 나올 것이다 라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러프하게 잡은 5조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은 7조 원의 물량이 시장에 나온다고 극단적으로 가정을 했을 때에도 시장의 1거래량이, 이 매도 물량이 나오면 거래 대금이 더 늘어나겠죠. 못해도 5조 원이 초과가 될 겁니다. 며칠이면은 이거를 다 소화할 수 있겠냐라면 길면 일주일이면 소화가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마운트 곡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가장 큰 이벤트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이벤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큰 이벤트입니다. 뭐 예를 들면 사토시가 다시 돌아온다는 이벤트가 있을 수가 있지만, 그건 이제 너무 어떻게 보면은 좀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이벤트고, 우리가 그거를 투자의 염두에 두기엔 좀 다소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존하는 가장 큰 이벤트가 마운트 곡스 이벤트인데, 최근에 이제 ETF, 현물 ETF까지 이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이 좀 상당히 많이 줄었고, 이 최대 이벤트가 끝나면 오히려 그 물량을 양분 삼아 시장에 올라간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전혀 일리 없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두 번째 시나리오를 생각을 했을 때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 쪽에서 이더리움으로 가는 물량들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향후에는 이더리움 쪽의 수급에 더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뒤쪽에서 좀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시죠. 자, FTX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벤트가 있냐면, 일단은 한국 돈으로 한 15조 원 정도에 달하는 현금을 이제 고객들한테 분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이제 15조가 조금 넘는데 좀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입니다. 만약에 이 돈이 FTX 거래소가 파산이 되면서 피해를 입은 고객한테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그 돈이 다시 크립토로 돌아올 수 있는 이벤트가 있죠. 이 이슈는 이미 이전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저번 방송 한번 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자금들이 시장에 흘러 들어오게 되면서 조금 더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또다시 나타날 수가 있다. 이게 올해 하반기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마운트 곡스 외에도 오히려 또 긍정적인 부분들도 하반기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공화당 공식 대통령 후보로, 그러니까 부통령입니다. 부통령 후보로 친아모아 후보를 발탁을 했다. 그러니까 이 JD 벤스라고 합니다. JD 벤스 의원이 이제 부통령 후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이제 이분이 부통령이 되겠죠. 근데 이분이 굉장히 좀 암호화폐에 좀 친근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좀 참고를 하시자면, 예전에 이제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한 것도 이 벤스 의원이고요. 또 벤스 자체적으로도 본인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이 크립토 쪽에 상당히 관심이 높은 인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 이 상황에서 이 벤스 부통령까지 지정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점점 더 크립토 쪽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게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시장을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라고 좀 요약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으로 좀 넘어가게 된다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계속해서 이제 7월에
그 이더리움 ETF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이더리움 ETF 나올 수 있다고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7월 23일 화요일 출시를 위해서 좀 SEC가 발행사한테 요청을 했다, 연락을 취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시장에 돌고 있죠. 기사로도 나왔는데, 오늘자 이제 한국경제TV 뉴스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23일에 거래가 된다라는 내용이 시장에서 좀 나타나고 있죠. 예비 승인을 받은 자산운용사는 블랙록, 바네크, 프랭클린 템플턴 세 곳이고, 만약에 실제로 22일 오후에 최종 승인이 내려지게 된다면 23일부터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는 크게 요약을 좀 하자면, 일단 오늘 마운트콕스 이벤트가 나왔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는 올 하반기에 FTX에서 고객들한테 현금을 돌려주는 이벤트가 나타날 수가 있고, 그리고 ETF도 이더리움 ETF가 23일부터 나타날 수가 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머릿속으로 정리해서 생각을 하면, 마운트콕스의 이벤트가 일시적으로 지나가게 된다면 우리가 이더리움을 포함한 알트 장세가 점점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내용들을 주목하고 있는 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전문 기관들도 이 부분들을 좀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어저께 보여드린 이제 ETF 비트코인 비율 차트인데, 어저께 제가 보여드린 차트랑 완전히 똑같죠. 데이터가 똑같으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은 2022년부터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최근 들어와서는 조금 더 변화될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차트를 제가 트레이딩뷰에서 따로 제 관점에서 재해석한 차트인데요. 별건 아니고 일목균형표를 나타낸 차트입니다. 일목균형표에서는 크게 두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 구름대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뒤따라오는 후행스팬입니다. 노란색 선입니다. 이 후행스팬이 지난 2년 동안 계속해서 이 주가대를 맞고 떨어지고를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와서 이 주가대를 위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대도 사실은 이 구름대에 맞는 것도 저항대지만, 이 후행스팬은 이 봉을 맞는 게 저항대입니다. 그래서 이 후행스팬이 봉을 뚫고 올라온 상태에서 좀 쉬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차트 분석에 따르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움직이는 게 지난 2년 동안은 좀 약세를 보여왔지만, 앞으로는 요걸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정황적으로도 그렇게 알 수가 있고, 차트로도 그렇게 좀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달러 차트인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만약에 앞서 보여드렸던 비트코인 대비 상대 수익률이 올라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더리움은 전 고점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가정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좀 더 큰 관점으로 또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차트는 제가 이제 종종 보여드릴 건데, 엔비디아와 나스닥 차트가 올라가는 동안에 비트코인 많이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던 찰나에 이제 오늘 마운트콕스 이야기 나오면서 조금 꺾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오늘 하루만 보고 내일 하루만 보면 일희일비하게 되면서 굉장히 좀 힘든 시장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지만, 조금 더 길게 보면은 심지어 조정이 여기서 뭐 5%, 6% 아니면 7%, 많으면 10%까지 나오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마인드셋을 갖고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시황적인 측면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피격을 받으면서 굉장히 좀 확률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트럼프 대통령 후보와 현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격차가 늘어나고 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도 친암호화폐이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한 부통령 후보도 친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전체적인 시황적으로도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서도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 인하 사이클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과거의 불황 때처럼 뭐 금리를 세게 내릴 수 있는 확률도 아닙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금리를 이렇게 천천히 내려야 시장이 우호적입니다. 만약에 금리를 이런 식으로 세게 내린다는 것은, 만약에 이렇게 내리면요, 이건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 만약에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시장이 이제 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자체가 불황에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내리는 거고, 실제로 지금은 경제도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를 충분히 천천히 내리고, 또 일부 인터넷 기업을 포함한 인공지능을 포함한 좀 어떻게 보면 좀 버블 국면에 와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히 내리지도 못해서 시장은 굉장히 좀 우호적이다라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스닥뿐만 아니라 사실 러셀 2000 지수도 계속해서 좀 지켜보고 있는데요. 나스닥에 비해서 러셀은 굉장히 좀 작은 종목들로 이루어져 있는 미국 지수이죠. 이 러셀 2000이 사실은 올라가야 많은 투자자들이 돈을 법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지금 엔비디아 엄청 올라가고, 뭐, 테슬라 사람들 관심 많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주식을 많이 삽니까? 대부분 다 조금 더 작고 포텐셜 높은 종목들을 사실은 더 많이 매매를 하죠. 그래서 러셀 2000이 사실 올라가야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어서 저는 오히려 그게 또 크립토 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러셀 2000의 이 투기적 순매수 자체도 많이 좀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러셀 2000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주목을 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서도요, 이제 러셀 2000과 S&P 500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비교해서 나타낸 차트만 우리가 보더라도, 여기서 보시면 요 아래선입니다. 요 조금 더 얇은 검정색 선을 보시면 되는데, 그 검정색 선도 뭔가 계속해서 빠지다가 지금 올해 이제 하반기 들어와서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떤 분들은 좀 작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조금씩 다른 흐름들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 중에 하나로 작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좀 드리자면, 일단 저는 오늘 시장에서 비트코인 비중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비중을 더 높였습니다. 원래는 제가 비트코인 비중을 60% 정도를 갖고 있고 이더리움 비중을 한 30%를 갖고 있는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솔라나라든지 기타 등등 코인을 10%를 갖고 있었어요. 그 안에 또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더리움 비중을 이제 계속해서 높여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오늘 비트코인 비중을 45%까지 줄이고 이더리움 비중을 45%까지 늘렸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비트코인 비중을 더 줄여서 이제 알트코인 비중을 더 높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왜냐면 마운트곡스 이슈가 좀 일단락되는 흐름이 현 시각 저녁 6시 40분부로 좀 있기는 한데, 아마도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려고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늘 작업은 이더리움 비중을 높이는 작업을 했고, 결과적으로 저는 이더리움 비중을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가져갈 겁니다. 최소한 60% 이상. 비트코인을 30% 혹은 뭐 20%, 나머지를 알트코인으로 대응을 하고 가져가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사실 알트코인 비중을 훨씬 더 높게 가져간 적도 있었는데요. 몇 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포트폴리오화 하면서 하는 부분들을 계속 연습하고 있고, 그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향후에 좀 공개를 해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가려고 한다는 점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채널이 초창기이다 보니까 지금 동영상을 보시는 일부 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이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